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하거나 연금에 가입하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경제 환경, 인구 고령화, 평균 수명의 연장 등은 기존의 연금 중심, 은퇴 준비 전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연금만으로 은퇴 준비 가능할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와 실질적인 전략,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여러분께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상은 크게 7개의 주제로 나뉘며 각 주제는 연금, 부동산, 사업, 금융상품 등 노후 대비에 필요한 다양한 측면을 아우릅니다. 우선 연금 제도의 기본 이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연금 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여러 종류의 공적연금이 존재하며 이들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안정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노후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납부액, 가입, 시작 시점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실질 구매력은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연금 지급 구조의 한계. 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 소득원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최근 통계와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인 국민연금 수령액은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생활비의 30에서 40% 정도만 충당할 수 있다고 분석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연금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상승 등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연금 수령 후의 경제적 현실,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연금 지급액은 과거에 산정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생활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연금 수령액은 정액 혹은 소폭 인상되는 형태라면 노후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예상 수명 연장과 자금 고갈 문제. 평균 수명의 연장은 노후 기간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은퇴 후 자금이 소진되는 위험성이 커지며 단순히 연금에 의존할 경우 장기적인 재정난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만 70세 이후의 의료비 부담, 돌발적인 생활비 상승 등은 연금만으로는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의 변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나 연금 제도의 개편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향후 연금 정책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또한 존재합니다. 정책 변화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나 지급 조건이 변동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 의견과 다양한 사례로는 국내외 사례 비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개인연금 및 미국의 내국세입법 401조 K항 같은 다양한 투자 상품을 통한 추가 소득 창출이 일반적이며 일본에서는 저축 및 부동산 투자 등 다각적 접근법이 권장됩니다. 실제 은퇴자들의 경험담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은퇴 후 생활비 부족, 의료비 부담, 생활 유지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수입 창출이나 자산 운영에 나선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종합적 평가. 연금의 역할. 연금은 기본적인 생계비의 일부를 담당하며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비한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추가 소득원과 자산 운영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결론입니다. 연금 외 추가 소득원 만드는 법으로는 추가 소득원의 필요성,
재정적 안전망 강화. 노후에는 건강 문제, 돌발 비용,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은 재정적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각화 전략의 중요성.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소득 다각화는 경제 위기나 개인적 돌발 상황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추가 소득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법. 투자 수익 창출. 주식 및 채권 투자. 장기적인 시각에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배당주나 안정적인 채권 상품은 정기적인 소득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는 자신의 위험 감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펀드 및 ETF. 전문 운용사의 펀드나 상장 지수 펀드 ETF는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이들 상품은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부업 및 프리랜서 활동.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살려 프리랜서, 컨설턴트 혹은 취미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IT, 교육, 상담 등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경우 안정적인 추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강의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광고 수익이나 구독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적으며 본인의 관심사와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미와 특기를 살린 창업. 요리, 공예, 음악 등 취미나 특기를 살려 창업하는 경우 소규모 사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자본 창업 아이템은 실패 위험이 낮고 시장 반응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 및 자격증 활용. 평생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부가 수입을 얻는 방법도 고려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외국어, 금융 자격증 등은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요가 있는 분야입니다. 실천을 위한 전략적 접근. 재무 계획 수립. 우선 현재 자신의 재정 상태와 향후 예상되는 지출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후 추가 소득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월별,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 모든 투자와 사업에는 리스크가 따르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방식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규모를 확장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장기적 관점. 단기적 수익에 치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혹은 분기별로 소득 및 투자 성과를 재검토하고 필요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노후 대비 부동산 투자 전략으로는 부동산 투자의 매력과 한계. 자산 안정성. 부동산은 물리적 자산으로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안정적인 자산 배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 및 임대 수익을 통한 현금 흐름 확보에 큰 매력을 느낍니다. 시장 변동성.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시기별로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며 경기 침체나 정부의 규제 정책에 따라 가격 하락 및 수익률 저하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안전자산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신중한 시장 분석과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투자 전략의 유형. 직접 투자 vs 간접 투자. 직접 투자는 실제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 수익이나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방식이며, 간접 투자는 부동산 펀드나 부동산 관련 금융 상품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투자의 경우
관리와 유지 보수 등의 추가 업무가 필요하지만 간접 투자는 비교적 수동적인 투자 전략으로 관리가 용이합니다. 임대 수익 극대화 전략.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위치, 건물 상태, 임차인의 신용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도심지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임차인의 만족도를 높이면 장기적인 임대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개발 및 리모델링 투자. 기존의 노후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가치 상승을 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초기 투자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시공 및 운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 고려 사항으로는 지역 분석 및 시장 조사, 투자 대상 지역의 인구 증가, 개발 계획, 교통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나 컨설턴트의 조언을 듣고 과거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 전망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및 법률 문제.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나 건물 관리와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필요시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융자 및 자금 조달 전략. 부동산 투자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융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금리 변동, 상환 계획 담보, 가치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출 상품을 선택하고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분석. 성공 사례. 최근 몇 년간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임대 수익률이 크게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수도권 신도시 등은 인구 유입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 예가 많습니다. 이들 사례는 장기적인 투자 계획과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실패 사례. 반면 경기 침체나 정부 규제 강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락, 공실률 상승 등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실패 사례는 투자 시 단기적 수익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흐름과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월세 수익의 개념과 중요성을 알아보자면 정기적 현금 흐름 확보. 월세 수익은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여 연금의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은 생활비, 의료비, 여가 비용 등 고정 지출을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산 가치 상승과 복리 효과. 임대 부동산의 경우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 상승과 함께 월세 수익을 통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은 재투자 및 추가 자산 형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월세 수익 창출을 위한 전략. 매입 대상 선정. 성공적인 월세 수익 창출의 첫걸음은 적합한 부동산 매입입니다. 임대 수익률이 높은 지역, 예를 들어 대학가, 상업지구, 신도시 등은 수익 창출에 유리합니다. 부동산의 상태, 접근성, 주변 인프라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 조건 및 계약 관리. 임대 계약 시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관리비 등 세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임차인의 신용도와 계약 이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임대료 인상 조항 및 계약, 갱신 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장기적인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리와 서비스 개선. 임대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임차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건물 관리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리회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임대료 미납이나 건물 파손 등 돌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와 대응 전략. 공실률 최소화. 임대 부동산 운영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공실률 상승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과의 장기 계약 유도,
임대료 경쟁력 확보, 그리고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제 불황 대비 경기 침체 시 임대료 인하 압력 및 공실률 상승이 예상되므로 다양한 임대 채널 확보와 함께 부동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 사례와 팁. 성공적인 임대 운영 사례. 일부 투자자들은 소규모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마케팅을 통해 높은 임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기적인 임대료 조정과 임차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대 노하우. 임대 부동산 운영 경험이 적은 투자자라면 초기에는 부동산 전문가나 관리회사와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세미나에 참여하여 최신 동향과 사례를 학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금과 사업 병행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은퇴 후 사업 병행의 필요성. 활동적인 노후 생활. 단순히 연금 수령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되어 활동하면 심리적 안정과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추가 소득 창출 및 자기 개발. 사업 활동은 추가 소득 창출은 물론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사회적 참여와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사업 병행을 위한 준비 단계로는 자기 진단 및 목표 설정. 은퇴 전 자신의 경력, 기술, 관심 분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조사 및 타당성 분석. 사업 아이템이 정해졌다면 관련 시장 조사 및 경쟁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비자 수요, 경쟁사의 상황, 시장 진입, 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합니다. 자금 조달 및 리스크 관리. 사업 초기 투자 비용, 운영 자금,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한 재무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장하면서도 도전적인 사업에 나서는 만큼 초기 투자 금액은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유형별 사례와 운영 전략. 소규모 창업 및 프랜차이즈.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나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면 초기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수요가 꾸준한 서비스업이나 소매업은 은퇴 후에도 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및 디지털 콘텐츠.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강의, 전자상거래 등은 비교적 적은 초기 투자로 시작할 수 있으면 성공 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전문 컨설팅 및 교육. 은퇴 전까지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컨설팅, 멘토링, 강의 등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와 운영 팁. 성공 사례. 은퇴 후에도 소규모 카페, 문화센터,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 시장 조사와 철저한 자금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고객 관리로 사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실패 사례 및 교훈. 반면 준비 부족이나 과도한 투자,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사업에 실패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들 사례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 자문, 그리고 유연한 경영 전략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연금 외 노후 대비 금융상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금융상품의 다양성과 선택 기준으로는 금융상품의 범주.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외에도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보험, 채권, 주식, 펀드, ETF,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상품은 수익률, 위험도, 유동성, 세제 혜택 등 여러 요소에서 차이가 있으며 개인의 재정 상황과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달라집니다. 선택 기준. 금융상품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률 및 안정성. 예상 수익률과 위험도를 비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유동성. 긴급 상황 시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세제 혜택. 각 상품에 따라 제공되는 세금 감면 혜택이나 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투자 기간.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 상품은 보통 장기 투자가 유리하므로 투자 기간과 만기일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요 금융상품 소개. 종신보험 및 변액보험. 종신보험은 사망 시 가족에게 보장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노후에 대비한 재정적 안정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변액보험은 보험 기능과 투자 기능이 결합된 상품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지만 장기적으로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 및 채권형 펀드.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채권형 펀드는 여러 채권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은퇴 후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주식 및 배당주 투자.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크지만 배당주에 투자할 경우 정기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대기업 배당주는 노후 소득원으로서 매력적입니다. 펀드 및 ETF.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낮추면서도 성장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펀드와 ETF는 장기 투자자로 하여금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도모하게 합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초보자나 일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금융상품 운영 전략 및 사례도 한번 알아볼까요? 포트폴리오 다각화. 하나의 금융상품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조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과 주식, 펀드, 보험 상품 등을 적절히 배분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기적 리밸런싱. 시장 상황과 개인 재정 상태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조정하는 리밸런싱 전략은 장기 투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 투자 사례. 일부 투자자들은 연금과 금융상품을 병행 운영하여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자산 증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외 노후 대비 관련 주제로는 건강관리 및 의료비 대비. 노후 건강관리의 중요성. 노후에는 신체적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건강관리에 소홀하면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게 되고 이는 전체 재정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건강관리, 정기검진, 운동 및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노후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료비 대비 금융계획.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장기 요양보험이나 의료비 지원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와 민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의료보장 상품을 비교 분석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보장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제 혜택 극대화. 노후 준비 과정에서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 또한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금융상품 투자, 부동산 운영 등 다양한 소득원에 따른 세금 체계와 공제 혜택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세금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상속 및 증여 계획. 은퇴 후 자산이 자녀나 가족에게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상속 및 증여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전문 자문을 통해
최적의 상속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절감 및 소비 관리 전략도 알려드리자면 효율적인 소비 패턴 구축. 은퇴 후 소득이 한정적일 수 있으므로 소비 패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수 생활비와 여가 비용의 균형을 맞추는 소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공공지원 및 복지제도 활용.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제도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숙지하고 조건에 맞는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커뮤니티 형성으로는 금융 및 투자 교육.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융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세미나, 온라인 강의, 독서 모임 등을 통해 최신 금융 동향과 투자 전략을 학습하고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커뮤니티 및 네트워킹.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나 이미 은퇴한 분들 간의 커뮤니티 형성은 정보 교류와 정서적 지지 측면에서 매우 유익합니다. 지역사회센터, 동호회, SNS 그룹 등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재정 및 생활 정보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 및 사회 변화에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책 변화에 따른 준비. 정부의 연금 개편, 세제 변경, 복지 정책 등은 노후 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신 정책 동향을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유연성이 요구됩니다. 경제 및 사회 트렌드. 인구 구조 변화, 기술 발전,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은 노후 생활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거시적 트렌드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반영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단순히 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추가 소득원 창출, 부동산 투자, 월세 수입, 사업 병행, 다양한 금융상품 활용, 그리고 기타 생활 및 세금, 건강관리 등 다각적인 노후 대비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소득원이지만 단독으로는 노후의 다양한 비용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은 기초적인 생계비를 보장하지만 인플레이션, 예상 수명 연장, 돌발 비용 등으로 인해 추가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2. 다양한 추가 소득원 마련 전략이 요구됩니다. 주식, 채권, 펀드, 온라인 비즈니스, 프리랜서 활동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소득 다각화를 도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 부동산 투자와 월세 수익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수단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에는 시장 분석, 지역 선정, 세금 및 법률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임대 수익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4. 은퇴 후 사업 병행은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과 자기 개발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경력과 특기를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거나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전략은 은퇴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5. 연금 외의 금융상품 활용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노후 대비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험, 채권,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조합하여 투자하면 장기적 자산 증식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6. 건강관리, 세금 및 상속 계획, 생활비 절감 전략 등은 노후 생활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꾸준한 건강관리와 교육,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은 노후 준비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7. 노후 대비는 단순한 금융 계획을 넘어 인생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준비와 함께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삶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학습과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노후 준비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노후가 풍요롭고 안정되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